남측의 논평,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요거 논평을 어떻게 볼까요? 이게 뭐 공식 입장이다, 뭐 답변이라고 봐도 좋다, 이런 발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전통문을 보내야죠. 뭐 네. 기존에 통일부가 했던 그 형식을 네. 갖출 것을 요구했던 그 태도에 비해 봤을 때 네.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네.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북측에서 통지문을 보내라, 전통문을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한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뭐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 자, 요런 건데. 부분이죠. 요런 네. 부분 사실 조중동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북이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남쪽한테 지금 퍼주기 해달라 이런 거 아니냐, 퍼달라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애가 탔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통일부가 그런 논리를 얻어 타기로 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일방적으로 네. 그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회담에서 실제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인가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역으로 얘기해서 경제 지원과 원조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죠. 네, 가가지고 뭐 안 하겠다 굳이 하면 되는 그게 거죠. 너무 예. 싫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평가, 뭐 위장평화 공세 그리고 네.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 지난 뭐 독재 정권 시절에 봤던 문구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남북 관계를 냉전적 관계로 유지하기 네. 위한 논리로서 작용했던 그런 건데, 네. 자 21세기 아직까지 이런 입장을 또 공식 논평으로 네네. 담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네.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진정성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 방법이 저는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자 나름대로 뭐 이명박 정부는 확인할 방법이 있나 본데요. 예. 어쨌든 한 두 가지 문제,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진정성 있는 행동,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북에서 제안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요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역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화는 한다. 근데 주제를 이거 네. 먼저 하자. 뭐 이런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자,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서는요. 자, 요거야말로 진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신뢰가 무르익고, 그리고 다시는 뭐 서해 경계선 일대에서 군사회담 서로 하지 말자, 14선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평화지대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요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당연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천안함 관련해서는 사실은 북미 간에 그 군사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차까지 네.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는 않지만요. 천안함 사건 아직 미제의 사건으로 세계가 놔버리지 않았다는 것.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 진실 앞에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관련해서 남도, 북도, 미국도 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 저희의 또 진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 네. 사건, 46명의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뭐 꿍꿍이 속으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 이것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갖고선 니네가 사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해서도 대화는 안 되겠죠. 자, 이번 요 주제로 만약에 만나게 되면 네. 북에서 제안한 대로 그 주최처 실효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제도 뭐 필요하죠. 다
대책이 필요하고 네네. 공동평가와 공동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네. 공동조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그 정부 입장을 봤을 때는 대화를 네. 일단은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걸 먼저 하자 이런 제안인데 네네. 현재 북측의 입장과 기세로 봤을 때 네. 남측의 지금 수정 제안이거든요. 이것도 네.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형식과 내용을 다 네. 수용해서 어떻게든 이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대화가 저는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북측에서 제안한 1월 27일 개성회담, 2월 1일 이제 문산회담, 이런 회담 자체를 거부했을 경우에 북측에서 어떤 또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을 해봤는데, 어쨌든 남측에서 수정 제안 형식으로 해서 네. 대화는 하자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화가 이제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1월 27일 첫 회담에 네네. 날짜나 장소까지 수정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1월 말 2월 초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어떤 주제로 당국 간 회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회담이 열리고 나서 남측이 적극적인 제안,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평화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전방위적인 협력 공세가 없으면 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한미 간, 미일 간, 중국, 미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합의 발표했던 육지회담 재개를 위해서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를 명분으로 해서 육지회담이 이제 재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담이 성사되면 육자회담이 이제 움직이고 따라서게 되고 남북 대화와 육자회담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 이것이 상호 이제 추동하면서 이 대화 분위기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또 단언합니다. 네. 네. 관련해서 연락망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남쪽에서 북이 전화를 하면 남쪽에서 전화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네. 네. 내일 이제 개통을 하게 되죠. 다시. 네네. 전화선이 철수된 것이 아니고 코드만 뽑았다가 네, 전화를 안 걸은 거죠 서로. 아, 네. 그래서 북에서 전화를 하면 네. 남측에서 전화를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통로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네. 네. 자,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면 다행입니다. 자, 대화와 관련된 그럼 주변국들의 반응, 예. 입장과 움직임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육자 참가국들 중심으로 입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은 그랬습니다. 육자회담 전에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네. 자, 그리고 2011년 올해 미국의 오바마와 한국의 이명박의 공동 트렌드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북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직접 대화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남북 대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막 뒤에서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중국은 대화만이 긴장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요. 그래서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진 선봉 지역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투자 계약서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북중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일본은 작년 올해 계속 북일 회담이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으로 대화가 있어졌고 네. 올해는 북일 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크 좀 가까이. 예. 예.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2011년, 12년이 북과 러시아가 교류 계획서를 채택한 첫 해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와 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북러 관계도 다시 새롭게 강화되는 모양새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북과 기본적인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네.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작년에는 북중 관계 또 올해 또 눈여겨서 다른 관계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네. 진정성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될 일. 뭘까요? 예. 180도로 바꾸는 일? 이 진정성이 정말 우리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뭘 해도 별로 안 믿기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진정성이 뭔지를 갈구했던 지난 3년 동안이었는데요. 남북관계에서는 특히 이명박 네. 정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북한 급변 사태설, 붕괴설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흡수통일론 이런 것을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대화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임동원 전 장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기대 오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자, 두려울 것이 없으면 회담에 적극 임해야 되는 게 맞죠. 뭔가 두려움에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 어떻게든 이 대화를 좀 미뤄보거나 이렇게 하는 수세적 입장이 묻어납니다. 노평에서 네. 봤을 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면 회담에 적극 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평화 공세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쪽에서 한반도 이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올해 중요하게 화두로 삼았는데, 안보와 경제 삼았는데, 정말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이었죠. 이명박 정부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남북 실무회담 보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많이 네. 속았죠. 네. 통일부에 발표하고 뭐 실제 회담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속았는데, 자, 남북관계에서 투명성의 원칙을 반드시 이번엔 지켜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회담에 임하고 결과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납니다. 무조건 만나서 이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든 아니면 문제 제기를 있었던 것이든 어떤 주제든 간에 어쨌든 대화에 참가해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잘못된 대북 정보에 근거한 오판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한국에서는 부흥으로 시작했던 작년 한 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평도 사건까지 왔습니다. 연말에 잘못된 대북 정보, 거기에 근거 판단, 오판 이런 것들이 전쟁 접경에까지도 갔다라는 거고요. 네. 자,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뭔가 또 일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대화에 나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족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살고 정권도 그나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